잠깐 그 죄송한데요. 아까 저희 점심시간 때 변호인들과 잠깐 의논이 좀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그 받은 부본에는 분명히 조은석 특검의 서명과 날인이 없었거든요. 예. 그 무효인 소송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서 원본에 서명 날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자는 변호인들은 의견이 예, 다 있습니다. 나중에 저 서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재판부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다 안 드린다고 해서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저 그 159 사건, 저희 129 사건, 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저 원본에 다 날인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까 다 재판부에서 이미. 예, 계속해서 하실까요? 네. 네, 변경된 공소장 진술하시죠. 네, 재판부께서 오늘 오전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하심에 따라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재판부 지휘에 따라서 간략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내란 부분 관련해서 로마자 1항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부분에서는 피고인들 및 사건 관계인들의 현재 신분, 구속 기소 여부 등을 현행화하였고 로마자 2항 1에서 3 부분에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동기와 비상계엄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특검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로마자 2항 4에서 6 부분에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확보된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일부 새롭게 확인되었거나 변경된 사실관계 등을 반영하여 구성요건 행위인 폭동의 구체적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등 공소사실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 관련하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경로자와 상대방을 특정하는 등 구체화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김용현이 가장 먼저 기소된 후 다른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순차 기소되었는데 최초 기소 이후 추가 수사 등으로 인해 후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내란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추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재판에서 이미 증언 녹취록 등 관련 증거가 모두 신청되었거나 심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그 내용들 또한 반영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통일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검에서는 기존의 공소장과 내용 대조를 하실 수 있도록 삭가 처리한 버전도 제출하였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변경된 내용에 어느 부분이 변경됐고 어떤 취지로 변경되었는지 쭉 진술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존 의견 유지하시는지 말씀만 드릴게요.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 예,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기존 의견대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소는 그 수사권 없는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이와 같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그 법적 근거 없이 공조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 그 불법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 검찰 등의 위법한 수사에 기초하여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또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공소 유지권자를 검찰에서 특검으로 재판 중 교체하여 공소 유지를 한 사건으로 공소 유지의 절차도 반헌법적, 비합법적인 공소로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성은 공소 사실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변경된 공소 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공소 사실의 기재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또 공소 사실 기재 자체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 행위가 그 사실 기재 자체로 유죄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되어야 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 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존에 제출하셨던 의견서 내용 그대로 원용하셔서 말씀 주셨고요. 다음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예, 저하고 담당 변호사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검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할 때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건으로 기소할 때는 좁게 봐서 별건 같은 기소가 아니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변론을 하자면 바뀐 공소사실이나 바뀌지 않은 그 바뀌기 전후의 공소사실 모두 보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거를 대통령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검사들이 그걸 훔쳐가서 자신들이 판단하면서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사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 다음에 계엄사무 수행 과정, 그리고 계엄사무 마무리 과정이 전부 다 범죄다. 이런 검사들의 주관적인 정치적 상상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픽션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땅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검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개별 검사들이 주장하는 개별 계엄 사무 수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밝히라 했는데도 밝히지 않고 있고 엉뚱한 이야기들, 특히 정치적 수사들, 정치적 프레임들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자신들의 그 빈약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보충해 보겠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상세한 내용 다른 변호인이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먼저 예. 저희는 공소기각을 주의적으로 구하고 또 실체관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점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제출했던 의견서 그리고 변론했던 주장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 법정에는 장관님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는 제정해서는 안 되는 수사 개시검사가 제정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기소 자체가 불법할 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도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체관계에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된 공소장에 관해서 저희가 의견서 44번으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만 공소장 변경은 이제 원칙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데 저희가 공소장 그러니까 지금 2025년 12월 31일로 접수된 공소장을 여러 번 읽어봤으나 기존에 저희가 33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특별히 이중기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안보폰 관련해서 기소가 되어 있고 해당 그 재판은 벌써 이제 다음 주엔 8회 공판기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보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다투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장님께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다투는 저희들이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당연히 방어권 침해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저희가 그 832 사건, 그러니까 그 안보폰 관련해서 기소가 된 사건에서도 저희가 해당 부분의 이중기소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그 안보폰에 관련된 문제도 이 형사 25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소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또 그 사건에서는 실체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행위는 이중기소라는 걸 본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주장한 이유는 불법기소 측면에서 대통령님의 고도의 그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 요건을 지금 검사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그 판단을 내리고 지금 이게 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다. 공소장 모두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엄의 요건이 뭐 성립되지 않았다. 계엄의 요건이 계엄법에서 말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을 기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실체관계에 들어가서도 지금 지난 기일에 특검보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국회에 저지되어 장관님께서 국회 입정이 저지가 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뭐 인터넷에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 증거조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12월 4일부터
아직 수사가 개시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마음대로 작출해낸 허위 기사를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바 있고 그 기사를 사실상 맞는 이야기인지 검증하는 것이 이 내란 재판에서 이루어진 수사의 그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공판 준비 기일에 기사 관련해서는 전부 공소기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수사에 그 개시가 된 것들 그리고 내란 중의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된 그 근거에 해당하는 기사가 전부 기각이 되었다면 사실 이 공소 사실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체 관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건 입증이 없다. 입증이 전적으로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33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된 그리고 두 번의 기일회 증거조사를 통해서 현출된 증언들을 보면 중요한 지금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선관위를 시설을 점거하려고 했다. 정당 제도를 부인하려고 했다. 뭐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다. 뭐 폭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것들이 다 지금 목적범에 해당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이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출석한 증인들의 입에서 증언으로 정말 본인들이 그런 지시를 받았고 그런 일을 시도했다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입증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증언들은 저희가 공판조서를 여러 번 받고 녹취서도 봤는데 그런 증언은 나온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자체도 저희는 사실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또 변경된 사실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에 따를 때 그 과정에서 현출된 증언들에 따를 때는 공소 사실은 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권 남용 권리행사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초반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변경되기 전에 공소장 구조를 보면 그 83페이지에 달하는 것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사실 몇 페이지가 뭐 한두 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내란 중의 임무 종사에 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흡수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가지고 와서 법정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처음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을 가지고 하나는 그게 내란이다. 두 번째는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다. 이렇게 평가를 두 개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공소장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관해서 그 공소 사실을 변경한 것도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부분에 그래서 대거 인용하고 있거든요. 뭐 2항에 나항에 6항에 뭐 의하여 이런 식으로 전부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관한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소장 변경 문제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도 지금 저희가 침해받고 있는 방어권이 굉장히 심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약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썼다면은 저희가 33회 공판기일이 진행하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퉜을 겁니다. 안보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가 그런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재판장님께서는 오전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된 공소 사실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없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부담한 특검의 불이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방어권을 행사하는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뭐 어떻게 특정을 해야겠다는지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공소 사실을 냈다가 갑자기 2025년 12월 31일에 그렇게 대거에 공소장 변경을 시도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부분이 대거 늘어난 것은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도 인정할 수 없거니와 방어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건 공소기각의 사유로 또 하나 추가로 주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판장님, 권유현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는 이제 통치 행위로서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와 관련되어서 대법원 96도 3376 판결 누구에게나 일견 명백한 위헌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도 7878 판결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되어서 이 판결에서는 정책 결정 행위와 집행 과정을 별개로 구분했습니다. 정책 결정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그 통치 행위를 집행하는 그 과정은 뭐 개별 법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이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정책 결정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도 7878 판결에 의하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공소장 변경 진술을 특검에서 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장관님이 먼저 기소가 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공범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당시 검찰이 장관님에 대해서 기소할 때는 특별검사법이 적용이 안 되었고 그 당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적용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장관님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2025년 2월 5일입니다. 2025년 2월 5일 검찰이 의견서를 내기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는 김용현 장관님에 대해서 수사가 적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장관님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8일 긴급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12월 10일에 장관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1일 장관님이 먼저 긴급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이후에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 논리적인 순서로 의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장관님에 대한 수사권이 발생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수사검사의 공소제기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적용이 됩니다. 당시에는 특별검사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었고 역시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적용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앉아 계시는 박영 검사님들은 그 당시에 수사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수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우선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예. 예,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단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또 폭동행위도 없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이 두 개의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행위에 대한 어떤 계획 내지 준비라고 하는 노상원 수첩은 특검의 일방적인 상상일 뿐이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노상원 피고인은 국회라든지 다른 곳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고 노상원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중앙선관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뿐인데 일단 거기에서 이루어진 서버 확보 임무 그 고모대령 외 10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서버 확보 임무는 서버를 그 외부 세력이라든지 불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2수사단 같은 경우는 합수부 향후 이제 구성이 되는 합수부에 대한 보조 지원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인데 그마저도 실제 실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군경위 중앙선관위 주변에 출동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였다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번에 중앙선관위 직원도 증언함에 있어서 자기가 그 밤중에 이렇게 택시 타고 올 때, 갈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건물 내부의 일이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이번에 보니까 방첩사 인원들 출동하는 것도 그 공소장 변경에서 이제 나와 있던데요. 방첩사 인원들 출동하는데 노상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 정성우 대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해서 그게 방첩사 인원들의 출동을 하도록 했다. 여기에 관여했다.
이거는 좀 너무 과장 비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사 인원들은 계엄 선포에 따른 적법한 계엄 사무 수행에 관여를 한 것이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수사하러 들어갔으면 그거는 뭐 적극 협조고 이 군인들이 들어가서 협조받은 거는 협조가 아니고 뭐 압박을 당해서 협박을 당해서 뭐 한 것이고 그러니까 검사가 달라고 하면 뭐 이미 제출이고 군인이 달라고 하면 뭐 협박받아서 준 것이고 똑같은 수사와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곤 피고인 변호인. 네, 기존의 의견서로 진술했던 의견과 동일하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도 진술하겠습니다. 네,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내용 같이 하시고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곤 피고인은 기존에도 주장을 다 공동으로 하시는 걸로 재판부는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네, 노종래 변호사님, 조성희 변호사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지호 피고인.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조금만 설명드리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이 많으니 이제 상피고인들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정도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조지호 피고인은 내란죄 공부관계가 없었고 기존에 치안유지 활동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변경된 공소장에 변경된 이제 구체적 사실관계 중에 일부가 조지호 피고인의 이제 증언 내용이나 기억과 다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봉식 피고인. 예. 네, 김봉식 피고인도 기존의 의견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뭐 추후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여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변경된 공소장 그 27쪽의 mat 제목은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국헌문란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박한수, 여인영, 곽종건, 이진우, 문상호,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공업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함과 동시에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결론 부분에도 이렇게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재된 그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 구금, 또 의회제도 부인, 선관위와 정당 장악,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이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 피고인 김봉식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즉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 구금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듣거나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공소사실 중에 그 단전단수 관련된 부분은 재판 과정에 또 언론 보도를 역시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소급하여 12월 3일부터 모의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피고인에겐 국헌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는 게 변호인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윤승영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경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저희들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르면 공소 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될 것을 분명하게 자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현태 피고인. 예,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기존 의견이랑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 진술하고 의견 확인했습니다. 이제 증거조사 그리고 법리주장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뭐 준비되어 오신 뭐 유인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나눠주시겠어요? 재판장님, 예. 그 부가 의견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소장 예. 변경 관련해서 예.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이제 제목들이 좀 수정이 되고 내용이 수정이 됐는데 예. 내용을 좀 앞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공소장 13쪽에 이제 로마 숫자 2 내란 부분에서 1번이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정치 상황과 비상계엄 준비입니다. 제목 자체가 비상계엄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13쪽이요. 예, 13쪽에. 그리고 16쪽에 2번도 보면 군 지휘관들 유인 통한 비상계엄 준비입니다. 예, 그 부분은 14쪽 말씀하시는 거고. 아, 예. 제가 그냥 페이지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면 재판부에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쪽수는 이제 틀려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번 아라비아 숫자 3번을 보면 국방부 장관 교체 후 비상계엄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번에 국방부 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게 비상계엄 준비라는 제목 하에 30쪽인데 이제 몇 쪽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면서 결론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워,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까지 기재를 한 후에 바로 마번에서 피고인과 김용현 등의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제목을 달고 쭉 설치를 한 후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수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